제10장 백두의 백산설련이 경명의 그림자를 쫓아 백두산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선 설인과 미아는 혹하는 눈과 바람이 비수처럼 휘몰아치는 봉우리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다. 일경명 무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망설임 없이 북쪽 백두산 천지에 얼어붙은 심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이곳이 그들의 옳은 목적지라도 되는 듯 익숙하고도 섬뜩한 움직임이었다. 이런 곳에 흑영명이 대체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이곳은 일반인들은 범접조차 하기 어려운 혹한의 기운이 지배하는 곳인데 메아가 사늘한 공기를 가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백두의 기세가 주는 압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흑영명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으로 째어 오는 듯했다. 설이는 온몸을 파고드는 매서운 한기의 옷깃을 더욱 바싹 여몄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발조차 들여놓지 못할 지경인데 지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거침이 없군에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의 눈은 흑영명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쫓으면서도 이 낯선 땅에 품고 있는 미지의 기운을 감지하려 애썼다. 백두산은 단순히 높은 산이 아니었다. 이곳은 태고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곳이자 동시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는 신비의 영역이었다. 메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도 깊은 우려가 스쳐 지나갔다. 백두산 천지는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서린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깊고 어두운 사악한 기운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지경명이 이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봉인된 무언가를 깨우려 하거나 혹은 그 사악한 기운을 이용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깡우를 뒤흔드는 패권 다툼을 넘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목소리 일순긴장감이 흘렀다. 설에는 매화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단순히 강호를 뒤흔드는 패권 다툼을 넘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내리를 스쳤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의 기운을 살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마침내 설인과 미아는 흑영명이들을 쫓아 천지 북쪽에 다다랐다. 순간 흑영명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광활한 대지 주변은 신비롭고 짱엄한 풍경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적막감과 깊은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들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 얼어붙은 천지의 물 위로 하얀 백설이 하얗게 쌓여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우리든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순간 설인의 오감봉인 수련으로 극대하던 기감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감지할 수 없을 미약하지만 너무나도 강렬하고 순수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등불처럼 그의 모든 감각을 끌어당겼다. 아니, 이것은 설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시선은 천지 아래쪽 웅장하게 얼어붙은 폭포수 옆 절벽의 깊은 그림자로 향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지금까지 그가 느껴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압도적인 순수함이었다. 초역들 무슨 일이십니까? 메아가 설인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급히 물었다. 그녀는 설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엇인가를 보았다. 설은은 이미 대답할 겨를도 없이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얼어붙은 바위틈을 짚는 손길은 굳건하고 정확했다. 메아는 그런 설인의 뒤를 따르며 그가 무엇을 발견했기에 저토록 집중하는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설인의 귀감이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토록 반응하는 존재는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절벽 아래 얼어붙은 폭포의 물방울이 거대한 고드름으로 변해 매달려 있는 그 아래 습기와 한기가 가득한 바위틈 사이에서 은은한 백색 강체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빛은 미약했지만 그 존재감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설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의 원천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영역 백산설련이었다. 눈부신 순백의 그장꽃잎은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 결정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꽃잎 한 장 한 장에는
미세한 서랍 문유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꽃 중앙에는 수정처럼 투명한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그 이슬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이 내려와 응축된 듯 반짝였다. 꽃봉오리는 마치 백옥으로 빚어낸 듯 매끄럽고 인택했으며 줄기는 간이 따랐지만 어떤 혹한에도 꺾이지 않을 듯 굳건하게 바위를 뚫고 솟아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식물이라기보다는 천지의 정기가 응축되어 태어난 살아있는 보석 같았다. 주변의 얼음과 눈보라 속에서도 홀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선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그 백산설련 정말로 존재하는군요.도 소엽의 기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감히 이 약초의 기운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메아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빛났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백산설련은 백두산 천지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영험한 기운이 응축된 곳에서 수천 년에 걸쳐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꽃은 100년에 한 번 피우고요. 꽃 중심에는 하얀 강채를 내는 빙정수액이 맺힌다고 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단 7일간이고 약효도 7일간만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복용식 내공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키고 심지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실물을 본 자가 없었는데 서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천진어인이 가르쳐준 옹기조식과 오감봉인 수련을 통해 이미 뛰어난 기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설에는 이 귀한 약초의 기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기운은 마치 천지의 정기가 응축된 듯 순수하고 강력했으며 그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울림을 주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영약의 기운에 반응하는 듯했다. 이곳에서 이런 기연을 만나다니 소문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군. 설에는 백산설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그의 몸을 타고 올랐지만 동시에 맑고 순수한 생명력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마치 백산설련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 영약이 단순히 내공을 늘리는 것을 넘어 그의 모공, 특히 아직 미완성인 노인관결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설에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손길로 백산설련을 채취했다. 불이 하나 다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흙을 털어내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소중히 품속에 간직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백산설련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의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때 천지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흑영민 무사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듯 사방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함께 탐욕이 스며들어 있었다. 저들을 보십시오. 소역 메아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도 백산설련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흑영명의 임무 자체가 이 백산설련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백산설련의 효능을 안다면 탐내지 않을 리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백산설련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겁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단지 이 영약을 내공 증진의 도구로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서리는 직감했다. 이 영약은 단순한 내공 증진을 넘어 그의 무공, 특히 아직 미완성인 노인관결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그것은 단순히 힘을 얻는 것을 넘어 깨달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터였다. 흑영명 무사들은 천지 주위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백산설련이 숨겨져 있던 절벽 아래의 은밀한 바위 틈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듯했다. 서린의 뛰어난 기감과 천진호인의 가르침 덕분에 그는 먼저 백산설련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주명은 서른의 편에 서 있었다. 백산설련의 기운은 그를 이끌었고 그는 그 기운을 놓치지 않았다. 이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소용매아가 서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백산설련을 얻었으니 잠시 흑영명의 시야를 벗어나 수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들의 눈을 피해 이 영역의 기운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흑영명이 무엇을 찾든 수역께서 먼저 힘을 길러야만 이 모든 음모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리는 매화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 지금 당장 흑영명과 부딪히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 그는 백산설련의 강력한 기운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과 그 기운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평온한 공간이 필요했다. 백두산의 험준한 지형은 윤신과 수련의 최적의 장소였다.
얼어붙은 계곡 눈덕인 동굴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이야말로 최고의 수련장이 될 터였다. 그는 천지를 뒤덮은 하얀 설원과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품속에 잠든 백산설련은 그의 무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기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흑영민의 사악한 음모를 분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더 강렬해진 투지가 번뜩였다. 이제 그는 백산설련의 힘을 빌려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연 서른은 이 신비로운 영역을 통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흑영민이 백두산에서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음모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